네, 현장에서 근무하는 13배입니다. 포스코 ENC가 저는 피해자인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이 미필적 살인이라고 하고 전국 현장 100곳을 멈춰 세웠을 때 야,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22년에 일어난 다른 사건을 보고 나니까 포스코 이 회사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2022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포스코 ENC 건축팀장이 감리단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은 44살 감리부장. 이 사람이 뭘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현장 기준과 절차를 원칙대로 요구했습니다. 부적합을 지적했고 시정 보완을 요청했고 승인 보류를 걸었습니다. 시공사는 그걸 공기지연이라고 부릅니다. CCTV 영상이 있어요. 의식 잃고 쓰러진 사람 머리를 발로 차는 그런 장면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포스코 ENC는 3주 동안 외부에 알리지 않았어요. 사람이 의식 불명으로 누워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구조를 봐야 합니다. 정부가 압박하고 포스코가 피해자로 보이는 이 싸움. 실제로는 권력 대 권력입니다. 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그 피해는 아래에서 위로 역류해버립니다. 정부가 포스코 ENC를 압박합니다. 안전사고 났으니 전체 현장 멈춰라. 그러면 포스코 ENC는 그 부담을 아래로 내립니다. 현장 감리, 감리단, 하청업체까지 압박이 내려갑니다. 감리단은 이 사이에서 두 방향의 압박을 받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감리하라고 압박을 하고 시공사는 일정을 맞춰달라고 압박합니다. 원칙을 지키면 시정 보완 때문에 일정이 밀린다고 욕을 먹고 봐주면 부실감리라고 욕먹습니다. 어느 쪽이든 욕을 먹는 거죠. 그리고 감리단 부장은 원칙을 말했겠죠. 그게 결국 갈등을 만든 겁니다. 정부가 원하는 일을 했는데 정부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힘의 논리입니다. 정부와 대기업 사이는 서로 견제를 하고 대기업에서 감리단은 일정 압박이 있고 결국엔 작업자는 작업 강도가 상승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이거든요. 국정감사장에서 포스코는 말했습니다. 회사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사적인 문제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수억 원의 합의금을 회사가 지급을 했을까요? 사적인 문제라면 개인이 내야 하지 않나요? 이게 권력이 책임을 피하는 방식입니다. 책임은 개인에게, 이익과 결정은 조직이 가져갑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작업자들은 현장 구조에서 맨 아래에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장이 멈추면 우리는 근로임금을 못 받습니다. 바로 생계에 타격이 옵니다. 안전을 위해서 굶으라는 거죠. 포스코 ENC는 우리도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감리단도 마찬가지예요. 원칙대로 하면 시공사와 부딪히고 봐주면 정부 압박을 받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그 부담은 다시 우리에게 옵니다. 빨리 해달라, 빨리 해라, 야근해라, 주말에도 나와달라. 이게 이 구조의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현장을 가든 일정이 바쁘다, 빨리 해달라,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도 정부, 원청, 감리, 하청 모두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아무도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대응 패턴은 너무 사실 후지입니다. 정부는 지침만 툭 던지고 자기 평판 관리를 하죠. 원청은 압박이 들어오면 외형 관리, 보여주기식의 대응을. 감리, 하청은 어차피 구조가 안 바뀌니 내 책임을 안 남기기 모두로 돌입을 하죠. 안전과 품질 이런 건 그냥 종이 위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제 느낌에는요. 신도시를 설계하듯이 안전, 일정, 품질, 책임 구조를 유기적으로 묶는 시스템은 처음부터 없었고요.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 부분이 따로 놀고 있고 사고가 나면 책임만 떠넘기는 그야말로 따로국밥 체제이거든요. 이건 힘의 논리 싸움만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이걸 담아낼 그릇이 후진 겁니다. 그리고 이 후진 그릇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일을 매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안전모를 더 단단히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손길이 이제 이게 장난 아닌데 이제. 몸, 관계, 계산법을 다 같이 챙겨야 합니다. 하루 더 벌자고 무리하다가 몇 달을 쉬면 결국 손해가 되거든요. 빨리 벌려다 오래 못 버는 구조. 그 계산을 몸에 새겨야 합니다. 체력은 공구입니다. 한번 망가지면 새로 살 수 없잖아요. 쉬는 날은 충전입니다. 운동하고 자고 관절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일할 때는 빨리보다 한 번에 제대로, 동선 줄이고 장비 쓰고 허리 덜 굽히고, 이게 오래가는 길입니다. 일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현장, 한 업체에만 매달리지 않고 비수기에도 끊기지 않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오래 버티는 게 아니라 오래 벌 수 있는 구조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